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라고 하잖아요. MMPI 오리지널 척도는 이 경험적 접근이에요. 경험적 또는 준거 집단 접근이라고 하거든요. 준거 집단 접근. 준거 집단 접근이라고 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임상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임상 자료를 기초로 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정신분열증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했었죠. 정신분열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적 준거 집단 접근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제 검사 도구가 개발된 거죠. 검사 도구 개발.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고요. 자, MMPI의 오리지널 척도가 있는데 이것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566문항입니다. 566문항이고요.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와 또는 아니다, 그렇다와 아니다에서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체킹하는 겁니다. 이렇게 체킹하는 것을 우리가 MMPI 형식이라 하고요. MMPI는 주요 비정상 행동의 종류를 측정하는 10가지 임상 척도와 에서 끝내야 돼요. 그 사람의 검사 태도를 측정하는 4가지 타당성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정상 행동의 종류를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뭐 정신병 척도도 있고 신경증 척도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행동의 종류 이런 식으로 정리할까요? 비정상이란 말 쓰지 말고 문제 행동. 자, 이 타당성 척도는 피검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검사를 실시했는지에 대한 검사 태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2가지가 있다 그랬네요. 타당성 척도가 있습니다. 타당성 척도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임상 척도가 10가지가 있다. 우리는 지금 오리지널 척도를 하고 있습니다. 2번째 개정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 이 타당성 척도는 피검자의 검사 태도를 볼 수 있고 자, 여기는 문제 유형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유형을 볼 수 있다. 건강염려증이냐 아니면 정신분열증이냐 이런 것들의 문제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 많이 쓰는 그러한 문제 유형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MPI는 문항 선정과 척도 구성은 철저한 경험적 접근, 여기 있죠? 경험적 접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했고요. MMPI는 피검자의 심리적 상태, 정상적 데이터를 매우 신뢰롭고 타당하게 반영해 줍니다.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 중심의 임상 척도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적응이나 성격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특수 내용 척도가 있어서 정상인의 적응과 성격을 예측 이해하는 데 효율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진단용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적응이나 성격 특성, 일반인의 적응이나 성격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이용하다. 격입니다. 성격 특성 파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밑에 미네소타 다면 인성 검사 1938년 맥키니와 허서웨이가 개발했고 종류는 풀폼 566문항 550문항에 동일문항 중복이 16문항이 있다 그랬고요. 숏폼이 있습니다. 단축형 383문항 4개의 타당성 척도와 10개의 임상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써드린 요거는 이제 풀폼이에요. 풀폼. 이거 이제 숏폼은 383문항입니다. 383문항. 단축형 질문지라고 하죠. 단축형 검사 도구. 단축형 검사 도구에서는 383문항.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당도 척도와 임상 척도 들어가죠. 우리 시험에 이제 이쪽 부분이 잘 나오니까요. 타당성 척도, 라이 척도, 무응답 척도, 그 다음에 F 척도, 그 다음에 K 척도가 있는데요. 거기 라이, L 척도를 우리가 부인 척도로 합니다. 15문항이고요. 자신을 지나치게 완벽하고 이상적으로 꾸며내는 것을 포착하고요. 낮은 점수는 자기 신뢰감이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낮은 점수일수록 좋다라고 하는 거네요. 무응답 척도는 무응답은 다른 척도를 좀 정해진 특정 문항이 없죠. 무응답하거나 2개를 답하거나 그러면 무응답 처리가 되거든요. 자, 무응답 점수의 크기는 다른 척도 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자, 원점수 100점 이상이면 이라고 했는데요.
임상척도 점수를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원점수가 이제 30점 이상이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원점 뒤에 나오겠지만 원점수가 30점 이상이면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원점수 100 이상이면 임상척도 점수를 신뢰하기 어렵다고요. 임상척도를 우리가 볼 때 임상척도를 거기에 이제 다운표 치셔야 돼요. 임상척도 점수를 신뢰하기 어렵다. 참고하시고요. 이러한 경우 정신수약증, 우울증 등의 피검사자에게 발견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F척도입니다. 64문항 비전형 척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 지점으로 이제 답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많이 비껴간 것, 비전형이라고 했으니까요. 벗어난 것을 벗어난 정도로 보는 게 F척도입니다. 응답이 얼마나 평균으로부터 벗어나는지 비전형적인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높은 점수의 경우 정신병이나 실직, 이원, 사별 등으로 혼란된 감정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고요. 자, K척도 30문항이 있습니다. 교정척도라고 하고요. 자기 옹호나 자기 방어, 끌어요. 반대로 자기 결점과 약점 노출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점수가 높으면요, 자기 방어고 점수가 낮으면요, 자기 노출입니다. 높은 점수를 보인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방어적이고 긍정적인 면만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중간 정도가 좋아요. 중간에 동그라미요. 중간 정도의 점수를 보인 사람은 자아 강도가 높고 정서적 방어 효과적이며 현실 접촉이 좋으며 대처 기술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임상척도가 나왔는데 임상척도 하기 전에 이 타당도 척도를 좀 보죠. 자, 타당성 척도 봅니다. MMPI의 타당성 척도라고도 하고 타당도 척도라고도 합니다. 자, 무응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L 하고요. 그 다음에 F 하고요. 그 다음에 K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자, 무응답 척도가 되고요. 척도명 여기는 부인 척도가 되고요. 자, 여기는 비전형 척도가 되고요. 자, 여기는 교정 척도가 됩니다. 자, 여기는 문항수가 없죠. 특정 문항수가 없어요. 특정 문항수는 있지 않고 여기는 15문항, 여기는 64문항, 여기는 30문항이다. 이 문항수는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문항수. 자, 무응답 척도인데 이것은 이제 무응답을 하거나 응답하지 않거나 무응답 척도는 응답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응답했을 때 또는 두 가지 모두 응답한 경우 무응답 척도에 들어갑니다. 원점수로 해서 30점 이상이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무효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 MMPI2에서는 중요한 것들이 임상척도나 여기 있는 타당척도가 앞부분에 다 포진되기 때문에 이 370번 문항 이후에 만약에 무응답이 많았다 그러면 이 무효로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건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시죠. 자, 원칙은 이거예요. 원점수 100점 이상이면 무효고요. 그 다음에 30점 이상이면 원점수 100 이상이면 자, 임상척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 있었잖아요. 임상척도 점수를 신뢰하기 어렵다. 임상척도 점수 신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자, 됐고요. 여기 부인 척도가 있습니다. 부인 척도는 이제 자기를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방어성 보는 거예요. 이거 방어성 보는 거고 이것도 방어성 보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방어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또 하기로 하죠. 자, 이 부인 척도가 높다. 부인 척도가 높은 점수의 경우는요.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자, 꾸며내는 겁니다. 꾸며내는 것. 그러니까 낮은 점수가 좋은 거죠, 이거는. 낮은 점수가 자기 신뢰가 높은 사람이 낮은 점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비전형 척도는 대개 응답이 평균으로부터 벗어나는